메들린 메이 웨그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7살에 육군 방위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최근 전투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에서 보건 과학행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홈파티에 초대되면서 김성근이라는 한국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서 온 김성근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다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의 고백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지만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김성근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메들린이 살해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메들린은 위스콘신주 브룩필드에 살며 요즘 미네소타에 계신 어머니와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부모님이 계시는 미네소타로 이사하기 위해 상해 중이었습니다. 2년 전에 결혼한 그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며 남편이 무서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미네소타 본가로 이사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을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기에 부모님의 기대가 컸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을 피해 본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인으로 5년 이상 복무한 메들린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 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알뜰하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녀에 비해 남편은 돈을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들린은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자신 앞으로 온 신용카드 청구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는 청구서를 확인하였고 한국 식당과 술집, 쇼핑 내역이 포함된 결제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녁에 귀가한 남편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고 언쟁이 시작되면서 싸움이 길어지자 남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배와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메들린은 숨쉬기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메들린은 그날 밤 침대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들린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남편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이 심해지자 메들린은 결혼식을 미루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결혼식 한 달 전부터 부부 싸움이 심해졌지만 2018년 9월 결국 한국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9월 어느 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김성근은 아내에게 2잔만 마시라고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메들린은 3잔을 마셨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메들린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화가 난 김성근은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와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메들린은 도망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성근은 도망치는 그녀를 붙잡아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기절까지 한 메들린은 친구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친구들이 집으로 달려오면서 폭행이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메들린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온 메들린은 남편이 자신과 반려견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선근은 살인미수와 협박, 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매들리는 김선근과 면회를 하였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위험한 인물이니 합의하지 않기를 권하였지만 그녀는 감옥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김선근은 보석금 $10,000를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들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0월 29일 강제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선근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11월 초 부부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 있던 $17,000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차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치 추적 장치로 인해 그녀 근처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월 16일 새벽 매들리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선근은 GPS를 훼손한 후 매들린의 집 근처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된 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1건의 1급 살인죄와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들린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결혼 생활은 결국 그녀가 죽어서야 끝이 났습니다.